네, 반갑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에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요 계급이 발생하고 요거까지만 봤던 것 같거든요. 다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주거 생활을 보면 야산이나 이제 구릉지대의 마을이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농사 잘 짓는 지역에 뭐 강가나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있었지만 주거 지역이 야산이나 구릉지대 조금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방어에 좀 유리한 이제 전쟁이 그만큼 좀 활발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농경이 조금 더 본격화되어서 조, 보리, 콩 이런 것들 작곡 뭐 많이 이루어졌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벼도 이렇게 재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농기구 같은 경우는 청동기는 우리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청동기 시대가 왔다고 해서 모든 생활이 다 청동기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농기구는 석기가 쓰였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확할 때 쓰는 반달 모양의 돌칼, 반달 돌칼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유물 얘기하면 반달 돌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 민무늬 토기 이런 게 있는데 거친 무늬 거울은 설명했듯이 이거는 실제로 얼굴 막 비치고 뭔가 얼굴을 볼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뷰티용이라기보다는 제사나 이런 의식을 하는 데 쓰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해서 되게 빛나는 효과, 그럼 뭔가 좀 제사하는 데 쓰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이제 고인돌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건 이제 족장 출연과도 같이 괴를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릉지대에 이제 주거지가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곳곳에 해자나 이런 걸 설치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방책 같은 걸 막 세워놨죠.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빈번해졌다, 활발해졌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달돌칼. 좀 귀엽게 생겼죠, 이거는. 자, 그리고 뭐 이거 방구대 안각한데 이거는 그냥 봤고요. 이게 이제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말고도 뭐 이런 형태도 있고요. 뭐 코끼리처럼 생겼죠? 요거는 그냥 참 그냥 돌덩이 같기도 한데 요거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해서 이런 고인돌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게 파양동검. 그 다음에 철기. 철기는 이제 뭐 기원전 5세기경 보급이 되었다라고 하고 1세기경쯤에 조금 더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위만이라고 하는 애의 출현과 같이 연결해서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교과서 우리 그거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 PPT라서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청동기와 철기의 좀 크나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청동기는 모든 일상 도구까지 이제 만들어진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모든 이제 일상 도구까지 철기가 쓰였다는 점이 굉장한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철기라고 하는 건 청동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재료를 구하기도 쉬워서 훨씬 더 두루두루 보편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됐는데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깊이 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만큼 먹을 것도 풍족해지니까 또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사회 규모도 더 커져갔겠죠. 그리고 철제 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활발해지게 됐고 그래서 사회 계층화가 조금 더 뚜렷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그냥 화폐 그림만 나와 있어요. 근데 중국 화폐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 우리가 이때 중국이랑 교류를 많이 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건 다 중국 화폐입니다. 다음에 청동기 문화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이건 청동기랑 같이 엮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시점에 보면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한국식 동검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이제 아주 독자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고 거친 무늬 거울이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세공이 돼서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제가 수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거푸집은 일종의 틀이죠, 틀. 틀하면 틀 딱 이러고 있는데, 틀은 그냥 찍어내는 거잖아요. 붕어빵 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거푸집이 나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일단 거푸집이 있다는 건 우리가 스스로 이 청동기를 만들어냈구나, 자체 생산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증거물이기도 하고, 또 틀이라고 하는 건 계속 구워서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했구나 라는 걸 또 보여주는 중요한 이제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생산, 이제 대량 생산의 중요한 이제 증거물인 거죠. 거푸집. 서형동검, 그리고 밑에는 세형동검. 약간 요거는 세형동검 훨씬 길다랗고 좀 날렵하게 생겼거든요. 그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가독이. 그리고 여기 이제 거친무늬 거울이 이렇게 잔무늬 거울로 바뀌어가는 거고요. 다음 요게 이제 거푸집입니다. 아마 청동 도끼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렇게 틀에 부어서 탁 찍어내면 이제 도끼가 계속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그런 형태죠. 요게 명도전.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이자 청동기 때 나타난 우리의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조선이죠. 원래는 조선인데 이게 이제 우리 고려 이후에 또 조선이 나오다 보니까 앞에 옛고자를 붙여서 이제 고조선이라 불러요. 근데 원래는 그냥 조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조선 같은 경우는 뭐 기원전 2333년이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올해 단기가 뭐 몇 년이냐 이런 얘기하면 단군 기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기가 몇 년이냐 하면 2333년 더하기 지금 올해 이제 2022년이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단기가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 뭐 만주 요령지방하고 한반도 서북부 지방의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이제 건국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건국 이념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 인간. 요 붉을 홍자 아니고요. 그래서 넓을 홍자예요. 그래서 넓을 익, 넓게 사람에게 이익을 되게 하라 이런 거거든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단군 건국 이야기 속의 사회상을 보면 뭐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뭐 농경사회 라는 거, 뭐 풍백, 우사, 운사 이런 애들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곰이나 호랑이 이런 얘기들 보면 뭐 토테미즘, 그래서 곰을 이제 수호신으로 모시는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다음 이제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었고, 이런 거 이제 토테미즘으로 볼 수 있겠고, 다음 이제 재정일치라고 하는 말은 이제 단군왕검이라고 하는 요 호칭 자체에서 이제 재정일치라는 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요, 왕검은 이제 정치적인 지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군왕검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구나. 그리고 하나의 이제 왕을 지칭하는 그런 뭐 명칭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단군이 뭐 1500년 동안 지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사람이 이제 1500년 동안 뭐 지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이제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렇게 계속 이제 이어져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건 하나의 이제 왕을 지칭하는 호칭이 아니었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고조선은 이제 중국의 영과 대립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연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를 좀 상실해서 기존의 이제 중심지를 이제 요동에서 이제 평양으로, 요서지방에서 이제 요 평양으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요게 우리 모두의 할배 이제 단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알아뒀으면 좋은 게, 요 고조선의 영역을 잘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하고 비파형 동검의 분포지역, 그리고 또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죠. 그런 분포지역이 정확히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조선의 영역을 잘 보여주는 뭐 증거물이라고 하면 탁자식 고인돌, 비파형 동검, 뭐 미송리식 토기 이런 걸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요거죠, 미송리식 토기.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은 이제 나중에
위만 조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위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교체기에 고조선으로 이주한 이제 인물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국적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의 연에서 자신들의 집단을 이끌고 이렇게 이주해왔던 인물인데 고조선에 들어올 때 조선에 들어올 때 상투를 틀고 있었고 조선식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선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일부러 갖추고 왔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생각하기에는 원래 이제 조선인인데 여기 이제 연나라에 이주해 있다가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집단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여전히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던 고조선보다는 훨씬 선진 문물을 갖고 있던 애들인 거죠. 그 당시에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이제 뭐 차이가 나타났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얘를 이제 국경 수비를 하는 걸 맡겼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라를 안 지키고 오히려 왕을 쳐서 자기가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위만 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건 그냥 구분을 하는 것이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명칭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고 그리고 지배층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는 걸 보면 실제로 얘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계통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조선인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이 집단을 통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하고 중국 한나라죠. 한반도 남쪽에 진이라고 하는 연맹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고조선이 중개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되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한이랑 부딪히게 돼요. 이 중개무역으로 고조선이 이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또 이제 당시 한나라 같은 경우는 최대의 숙적이 이제 흉노였어요. 흉노를 치기 위해서 이제 먼저 흉노가 또 고조선이랑 손을 잡고 자신들 쳐버리면 안 되니까 흉노보다는 조금 더 좀 더 만만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만만했던 고조선을 먼저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고조선에 실제로 쳐들어오죠. 그래서 육군 5만에 수군 한 7천 이렇게 해서 거의 6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아주 1년 동안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하가 배신을 하고 당시 이제 우광을 죽이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고 해요. 고조선 지역에. 그래서 뭐 낭랑, 대번, 진번, 임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나머지는 곧 사라졌고 낭랑군은 계속 좀 남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낭랑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사군 이 한이 군현을 설치했다는 것 자체부터 일단 논쟁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게 설치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을 보면 뭐 이미 뭐 계급이 아주 분화된 걸 볼 수 있고 통치 조직도 나타나죠. 왕 아래 상 그리고 대구 장군 이런 거에 관직도 있었던 걸 볼 수 있고 팔족법 이제 되게 잘 봐둬야 되는데 자, 팔족법의 내용을 보면 개인의 생명을 중시한다든지 그리고 노동력을 중시한다든지 사회재산을 중시하고 뭐 계급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50만전 이런 거 보면 화폐를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 이런 거 분석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 철기 다시 이어서 보면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부터 철기까지 쭉 이제 이어진 아주 긴 오랜 시간 동안 존재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철기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조선에 이제 전파가 되면서 만주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좀 확산이 되게 됐고요. 다시 이제 특징을 한번 보면 청동보다 구하기 쉽고 아주 단단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농기구와 무기를 제작이 가능해서 농업 생산력도 굉장히 커졌고 치열한 정복 전쟁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런 치열한 정복 전쟁 끝에 국가의 영역이 점점 확대가 됐고 조그만 소국에서 하나의 국가로 막 성장하면서 요 철기 시대가 오게 되면 고조선 이제 멸망 이후에 한반도랑 만주 이런데 여러 국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고, 옥동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은 일단 요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끝나고 나면 요 다음에는 이제 부여부터 시작해서
철기 시대 때 나타났던 여러 나라들을 좀 세부적으로 다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